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참 쓸데없는 소비인 것 같은데도 쓸데 있는 소비가 되는 듯한 그 아리까리한 제품 하나 구입했습니다. 모토로라 엣지 30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왜 사 도대체 이 쓸데없는 폰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폰이고요. 단점이 아주 명확한 폰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급제 가격이 이 정도 가격으로 지금 팔죠. 근데 이걸 그럼 왜 샀느냐, 바로 베티스와의 궁합,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아주 고성능 헤드폰들과의 궁합상 제가 그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맛을 봤기 때문에 24비트 그 블루투스 음원의 그 고성능을 체감한 입장에서 도저히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그렇기 위해서 이 동굴을 샀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찍찍이로 잃어버리지 않게 갖고 다니는데, 제나이저 BTB 600이라는 제품이죠. BTB 600. 지금 현재 가격이 제일 최저가가 한 거의 5만원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이 중고 베티스를 구입할 때 구입하신 원주인 분께서 이걸 마침 구입을 한 상태라서 저는 이걸 포함해서 샀고요. 현재 시중에 중고가로 이 베티스가 도는 것보다는 당시에는 거의 나오자마자 산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한 5만원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 저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제 영상에도 있듯이 베티스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무선 음질에 대한 굉장한 그 거부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 좋게 그동안 안 산 것도 아니고 제법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음질들이, 또 분리력, 그런 해상력들이 너무 떨어져서 50만원대의 블루투스 헤드폰들은 못 쓰겠다. 특히 LDAC 코덱도 마찬가지고 그냥 답답하게만 들리더라고요. 그냥 제 귀에는, 아무리 24비트 코덱이라고 해도. 근데 베티스가 출시하면서 달라요. 이 베티스가 출시한 다음부터 또 이제 고가의 100만원 이상이 되는 블루투스 헤드폰들이 막 출시하고 있죠. 다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냅드래곤 사운드와 그리고 고성능 드라이브와 기술의 발전의 만남이 딱 매칭이 되면서 아주 매력적인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걸 샀으니까 원 없이 들었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걸 빼서 다시 휴대폰에 끼고 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나게 앱텍스 어댑티브 코덱으로 듣다가 점점 얘는 그냥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그냥 일반 코덱으로 듣게 되는 게 저의 그 귀차니즘의 결국 결론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똥찬 아주 훌륭한 앱텍스 어댑티브를 계속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이 모토로라 H30을 산 거예요. 앱텍스 어댑티브를 지원하는 휴대폰, 중고가가 아주 저렴한 휴대폰이 두 개가 있습니다. LG 벨벳이라는 휴대폰이 있고요. 그게 이제 LG의 거의 마지막 휴대폰이죠, 생산한. 그거와 어떻게 보면은 단종되지 않고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모토로라 엣지 30, 이 두 개 중에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중고가로 따지면 얘가 좀 더 비쌀 거예요. 벨벳은 한 10만원? 15만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고, 얘는 그래도 25만원 이상 아닌가? 한 30만원대까지 중고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15만원 잡는다,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는 폰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려야 이제 제가 장점이 아마 부각이 될 텐데, 단점은 한국에서 굉장히 이게 인기가 없는 폰이 됐어요. 왜 인기가 없느냐, 이 폰이. 통화 녹음 시에 통화 녹음을 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한국 사람도 제일 싫어하죠, 그런 거. 비밀지에 녹음을 해야 그게 어떤 증거로서 가치가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녹음하는 줄 몰라야 그 녹음이 의미가 있을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얘는 녹음을 시작합니다라고 뜨고 녹음이 끝났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아주 어이없는 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출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효용성이 없어 보이죠. 특히 갤럭시에 최적화되어 있죠,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폰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토로라라고 해도 그 망한 회사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야 엄청난 회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레노버가 가져갔나, 이거를. 조금 브랜드만 있는 중국산 폰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저같이 음돌이들, 음악을 듣기 위해서만 이 폰을 사는 사람들, 아니면 게임 용도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만한 또 폰이 없어요. 그 이유가
단점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UI가 약간 조금 뭐랄까 갤럭시만큼 빠릿빠릿하지 않다라고 느껴지지만 저는 그걸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장점 1. 한국에서 인기 없기 때문에 최신 폰인데도 불구하고 무지 싸다. 싸게 또 구입할 수 있다. 중고폰으로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싸게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자, 장점 2. 그래도 최신 폰이기 때문에 작동성이 매우 훌륭하고 매우 가볍다. 나 이렇게 가벼운 폰 처음입니다. 정말 가벼워요. 이게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걸 뭐 못생겼다 이쁘다를 떠나서 이렇게 슬림하니까 좀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 다음 주 목적인 앱텍스 어댑티브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니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얘 그러면 통신 장비로 핸드폰을 샀는데 통신을 안 하고 음악만 들으면 이걸 다시 갖고 다니는 게 얼마나 귀찮냐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답터를 들고 다니지만 점점 안 쓰게 되는 거에 비하면 이거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안 귀찮습니다. 가벼우니까 일단. 그리고 훨씬 더 연결성이 훌륭하고요. 이거 뺐다 뺐다 그런 거 그리고 연결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예 없고 이거는 음악으로 그냥 앱텍스 어댑티브로 바로 연결해버리고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핸드폰은 전화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오면은 이 베티스로 전화 받고요. 이 핸드폰과 이 지금 촬영하는 핸드폰과 그리고 음악은 얘로 그냥 온전히 앱텍스 어댑티브 24비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단지 내장 메모리로 128기가밖에 지원 안 되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장을 못 단다는 거 이게 좀 문제죠. 이게 문제라서 이것 때문에 그 리더기 하나를 핸드폰용 리더기 하나를 붙이고 다닐까도 생각이 있는데 일단 주문은 해놓은 상태지만 어쨌거나 이것만으로는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만약에 굳이 용도를 찾는다면 저는 음악으로서 만족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즘 저렴한 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핸드폰 끼고 이렇게 쓰는 이런 종류의 컨트롤을 달고 다니면 뭐 한 20만원대 이런 거 그냥 씹어먹죠. 이런 거 한 5개 갖고 와도 그 성능을 못 이깁니다. 얘가 스냅드래곤 뭐가 들어있더라? 얘가 스냅드래곤 778G라는 게 들어있는데 요게 그래픽 성능만 따져놓고 보면 그 LG 제가 쓰던 V50에 스냅드래곤 845보다 약간 아래 성능 835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훌륭하다. 게다가 OLED에 144Hz 이거 나름 가성비 폰인 거죠. 이걸 전화기로만 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꾸 플래그십만 하고만 비교 안 한다면 인기 없는 이 폰은 굉장히 살만한 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게임기로서도 아주 훌륭한 매칭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음악적인 면에서 이 베티스와의 궁합은 정말 강추 중에 강추입니다. 저 요즘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해요. 이렇게 갖고 다니니까 정말로. 그리고 24비트 고음질의 베티스의 음원은 매우 훌륭하다. 아직도 앱텍스 어댑티브 음원 안 들어보신 분들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앱텍스로 연결되면 돼도 훌륭해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헤드폰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공간감 훌륭하고 근데 어댑티브로 연결되게 되면 소리가 상당히 깔끔해지고 특히 고음 부분에 굉장히 정갈해집니다. 저음의 그 둔탁함도 많이 잡아지고요. 그리고 공간감 측면에서는 억지 공간감이 아니라 고가 헤드폰의 공간감 같은 그런 필링도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앱텍스 어댑티브 이 코덱을 포기할 수 없다.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 이 동굴이 산 거 이게 가격으로 한 4만원던데 너무 후회스럽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얘대로 또 쓸모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PC 같은데 또 노트북에 꽂아서요. 얘를 그 앱텍스 어댑티브 코덱에 어떤 동굴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법이 펼쳐지냐면 제가 전에 그 영상으로 제 영상 중에 있습니다. 가상 서라운드 중에서 제가 이 돌비 DTSX 너무 만족스럽다. 이게 다 제가 그 결제한 거죠. 그 돌비 애트모스포 헤드폰 이것도 결제한 거고 13,000원 얘도 결제한 겁니다. 근데 이 돌비 DTS 헤드폰 X가 제 귀에는 훨씬 더 5.1채널 서라운드가 제대로 들려요. 자, 그런데 얘가 노트북이나 PC랑 딱 연결되는 순간 얘가요 이렇게 100만원대
무선 5.1 채널 이렇게 데크까지 갖고 있어야 연결되는 굉장히 고가의 그런 무선 서라운드 헤드폰을 쌈 싸먹어 버립니다. 특히 얘만의 또 그 고성능 드라이버가 뭐 솔직히 얘랑 비교 되겠어요. 얘가 아무리 100만원대라고 해도 이 안에 있는 드라이버는 베이티스에 비할 게 아닙니다. 얘는 완전히 음악용으로 제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특히 정의감이 뛰어난 이런 고가의 헤드폰들은 아주 그냥 작살내 버립니다. 소리를. 그래서 얘가, 이 동그리가 바로 서라운드 영화를 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이것들을 강추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이것만 처음 샀었어도 저 이거 따로 샀을 것 같아요. 이걸 알았다면. 그래서 서라운드 헤드폰 X에 정말 최적화된 무선 서라운드 헤드폰이 되더라. 따봉입니다, 따봉. 그리고 제가 제 경험상 서라운드 헤드폰 중에 가장 뭐가 좋았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 최근에 샀던 미스탈 프로, 그거 좋았고요. 그거 굉장히 그 서라운드 효과가 상당합니다. 원래 서라운드 헤드폰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동굴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직접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영화를 PC상에서 서라운드를 구현할 때 그 특유의 그 고음의 음정감, 그 고음의 어떤 그 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라운드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운드가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갖고 있는 HD 800, 이것도 서라운드 헤드폰으로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게요, 그 포칼 유토피아나 이런 정말 고가의 헤드폰보다도 오히려 더 서라운드 능력이 뛰어나게 들려요. 제 귀에는. 그 특유의 그 헤드폰만의 특성 때문에 그러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얘랑 만나는 가상 서라운드 음원은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엄청나게 그동안 많이 샀거든요. 서라운드 헤드폰들을. 다 필요 없습니다. 얘 짱입니다. 짱. 진짜로 짱이고요. 다 필요 없다. 진짜 훌륭하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얘를 그 통신 장비로 쓰지 않다 보니까 와이파이 같은 것도 쓸 일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배터리 오래 가더라고요. 이 얇은 게. 원래 기존 폰보다 배터리가 좀 적게 들어있는 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근데 의외로 저의 용도에 맞춰서는 배터리가 3일 동안 충전을 안 해도, 4일 동안 충전을 해도 뭐 짱짱하더라. 그런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의 이 aptX 아다티브 이 동그리를 썼을 때는 일반 코덱으로 그냥 aptX 코덱으로 썼을 때는 이런 게 다 컨트롤 제대로 먹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볼륨 업, 볼륨 다운 뭐 이런 거 다 제대로 먹었는데, aptX 아다티브 이 동글만 연결하는 순간 이게 안 먹습니다. 다음 곡은 넘어가는데 볼륨 다운만 되지 볼륨 업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들 해결 못하고 다 끙끙대고 있는 거 제가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저 또한 그게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또 얼마 전에 제 영상이 있었죠. 그 안드로이드 리모컨 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했는데, 다 번거롭고 얘로 쓰니까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냥 얘랑 바로 다이렉트로 aptX 아다티브로 연결되면요, 이 컨트롤이 다 먹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볼륨 다운, 볼륨 업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연결이 짱인 거죠.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이런 어이없는, 어떻게 보면 뻘짓 같은 이런 헤드폰 구입이죠. 이거 뭐 통신으로서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우 만족스럽고, 특히 한국에서 인기였기 때문에 더 만족스럽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능 제법 괜찮고 가볍고 얇고, 그리고 블루투스 코덱 중에서 aptX 어댑티브를 지원하는 몇 안 되는 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저처럼 음악을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들, 특히 최근에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하는 헤드폰들의 유용을 느끼신 분들, 저처럼 진짜 끝내준다 라고 느끼신 분들은 이거 한번 눈여겨볼 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강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